네, 첫 번째 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소수 집단이 생기는 경우가 드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도 많다. 게다가 하나의 교실 안에 각 가정의 가치관이 모두 모인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 가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반응이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교사들은 알고 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집안 어른의 수준과 성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문장을 구사할 즈음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주변 어른의 언행이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말투, 억양, 톤, 내용까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란 말이 수긍이 됩니다.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 이전에 가정 공동체가 갖는 교육 효과는 참으로 지대합니다. 두 번째는 해우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예민해집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잠시 숨어 고요함과 평온을 즐기고 싶지만 이제 머리를 비우고 쉴 곳을 찾을 기회는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 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눈을 피해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것입니다. 산사의 화장실을 해우소라 합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홀로 쉴 수 있는 곳,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히 허용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화장실이 유일한 쉼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해우소는 집과 학교여야 합니다. 조개의 눈물. 진주의 의미는 눈물이라 하고 합니다. 진주알이 또르르 구르는 눈물방울처럼 영롱하니 누가 그리 갖다가 붙여놓았나. 진주를 닮은 순백의 눈물이라면 날마다 흘린다 해도 무슨 큰 탈이 나겠는가. 조심조심 살 얼음 위를 디뎌도 때가 묻는 세상인데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라면 이따금 눈물을 퐁퐁 쏟은들 해롭지 않은 일인 것이다. 진주는 상처와 눈물이 결정체입니다. 조개 속 여린 속살에 이물질이 파고들어와 고통스러울 때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진주질을 분비, 이물질을 감싸서 만들어주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야말로 조개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너무도 아름답고 영롱해서 예로부터 왕족,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영혼이라고 불렸던 진주처럼 지금 나에게 어떤 이물질로 들어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조용히 살필 일입니다. 모래 한 알에서 세상을 보라. 개천이 모여 강물이 되듯 하나의 길로 열리는 오늘 하루. 이 하루의 날들이 합쳐져 인생이 되는 것이리라. 언젠가 비 스님이 노란 화선지에 적어보낸 글 한마디.
이 세상은 울타리 넓은 수도원이야. 그렇지, 이 세상은 울타리가 넓은 수도원이라 했지. 하루가 일생이라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내 인생의 어디쯤인가도 다시금 가늠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해는 서산으로 넘어갈 것이고 나도 저물어 갈 것입니다. 모래 하늘 속에서 세상을 보라. 윌리엄 블레이크의 식구처럼 세상은 극미와 극대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 수행터이며 수도원입니다. 네, 금원 네 가지 문장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느끼신 바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균왕 대표님 지금 발표할 수 있나요? 네, 먼저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주세요. 오늘 좋은 발제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랬을 때, 사실 어저께 저희 한 20년 전에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한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선물 주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 서로 연락을 했다가 저하고 같이 만나자 그래서 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이제 딸을 보면서 처음에 한 20년 전에 봤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지 모르는데 말하는 거며 모든 것들이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하고 딸에 대해서 요즘에 자기가 자기 아들이 지금 카이스트 다녀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보기가 너무 드문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속으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가끔 재수 없어. 속으로 자식들 앞에서는 얘기 못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남의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해오서는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은 화장실을 말을 하는데, 아까 말할 때 이제 쉬는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요. 그냥 저는 최근에 살아가는 게 일상이다, 쉼터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개 속의 진주를 얘기하면서 고통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에.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소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고통스러운 건 첫 번째는 그냥 자녀가 무탈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자유로운가, 그 다음에 자녀를 둘 정도 낳는 것이 가장 저로서는 소망이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누구나가 다 견딜 수 있는 일이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영상을 어저께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아기 둘이라는 것은 하나가 있으면, 혹자가 우리 고종 여동생이 아들이 둘인데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풍토병으로 엄마랑 막내 아들은 왔는데 큰 아들은 거기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 있을 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고통을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고통만 없으면 그 외에는 고통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네 번째는 모래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사하라 사막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데 실제는 사하라 사막에 그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허둥허둥 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주어진 오늘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게 신이 준 하느님이 준 축복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저에게는 축복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정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 말씀 듣고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 잘못이 있을 때 담임 교사가 커버를 못하면 상담 선생한테 보내죠. 그런데 이제 상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다시 그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족들, 부모들이 원래 그 스타일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상담하려면 그 청소년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상담을 해야 그 청소년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그런 상담 같은 데서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우소는 참 그 명상 장소로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산사의 해우소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곳에서 참 모든 걸 비우고 이렇게 아주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내는 그런 장소로서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조개의 눈물은 그 진주가 참 그 보석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보석인데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조개의 상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진주를 눈물이라고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상처 눈물의 결정체라고 진주를 표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모래 하늘에서 세상을 보라. 이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그 몽돌 해변 가서 아주 그 둥글둥글한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관출하면 처벌받는다 그런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몽돌의 그 돌멩이도 그런데 그 돌멩이가 모래가 됐을 때 어떤 그런 변화,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병년으로 본다면은 인류의 시간은 3일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짧은 역사가 이 그 몽돌 그 돌멩이가 모래가 되는 또는 바위가 모래가 되는 그런 많은 시간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김종성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이제 된다는 거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또 엄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것도 처음 되는 거니까 집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태어났지만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 또 어른이 된다는 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맞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때도 있었고 또 그로부터 배울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아이들한테 그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도 이제 그거를 또 바로 잡아줘야 될 때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뭐 신고 했던 행동들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제가 뭔가 한 가지 그냥 하는 것도 그래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그 해우소는 이게 이제 아까도 뭐 아이들이 교육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우리 어떤 격자 속에 딱 이렇게 세상의 작대 안에서 그 상 안에서만 이렇게 있는 그 나다움을 좀 잃어버리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이 그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틈이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지금은 또 AI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발전상에 따라서 또 자신을 점점점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결국은 AI로 가더라도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우소, 이제 옛날에 해우소 같으면은 그 안에 화장실에 가면 낙서도 이렇게 좀 있고, 뭐, 이 친구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글도 뭐 써놓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나거든요. 요즘 그런 거는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가면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자신만의 어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자신만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어떤 그 방법들을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롯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시간과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조개 이제 그 진주가 이제 상처로부터 다 이제 나는 건데 이제 그 고통이라는 그 부분이 항상 뭔가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성장통이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성장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적은 그냥 쉽게 이렇게 됐던 적도 뭐 운수가 좋아서 있었겠지만 항상 그런 그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편안한 것들을 찾고 그 힘든 것들을 이렇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이제 그 뭔가 빛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고통, 그 일에 대한 그런 힘든 거라면 조금 다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하나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좀 전에 이제 고개가 이제 고통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그 강균남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로 간 그 박소연 그 박사인가요? 우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TV 그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니까 우주의 그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 호흡도 사실 힘들고 또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또 그런 그 굉장히 해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그 지구가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또 소중한 건지
이제 그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는 일상 하나하나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또 축복이라는 우리 지구에서 나라는 존재, 이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첫 번째 이제 글에서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과 대비해서 뭐 그냥 단일 민족 또 뭐 다양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구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에다가 거기다가 성적 지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뭐 비슷해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삶에서 결국은 선생으로서 또 아니면은 제가 살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진료를 해줄 때나 이런 모습일 때 선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잘 해보자는 정도,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 자신한테라도 뭐 부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진다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울로서의 역할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뭐 여러 가지면 좋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 우리 해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 이거는 자기만의 공간,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상, 이걸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뒷동산에 바로 올라가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조그만한 이렇게 그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금방 하루만 지나면 말라서 사라지지만 그걸 만들어서 여기는 내 집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안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자기는 속다가 자기 집이라 하지만 그렇게도 있어 본 거가 기억이 오늘은 나고요. 네, 결국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저는 오늘 오후에 되면 이제 그 공간에 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내 안에 갇히거나 내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넓은 어떤 그런 마음이나 세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찰에 해우소 가니까 이제 어릴 적 이런 우스개입니다. 우리 근처에 합천 해인사가 있거든요. 합천 해인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큰일 난다 그랬어요. 빠지면 못 나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깊어요. 굉장히.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집에서는 그냥 나무 하나 걸어놓은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도 나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진짜로 깊더라고요. 그래갖고 조심해서 이제 진짜 화장실 무서운 데도 들어가 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개의 눈물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 상처가 좋은 진주를 만들어낸다. 그 아픔, 고통 어땠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자연 진주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즘의 모습인데요. 예, 조개가 많이 아플 거는 같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래가 모여서 아니면은 모래 같은 날 모여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그 매일이 그날이 마지막이라 하고 살아갔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참 너무 이렇게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뭐랄까요? 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매일같이 마지막이라 하고 살지 말고 하루 이틀이라도 더 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좀 마음도 한번 풀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어도 좋겠다 싶고, 또 어떤 위급 상황이나 또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오늘이 마지막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괜찮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뭐 주말이니까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루를 좀 푹 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좀 느긋한 그런 마음, 그런 하루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용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요 대목에서 느낀 거는요. 결국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 통해 가지고 내가 어른이 이제야 돼가는구나. 어른이 돼서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애들 기르면서 이렇게 내가 어른이 돼가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 화장대에 보면 기본 화장대는 원래 이렇게 거울이 한 장인데 근데 고급 화장대 옛날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3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거기다 더해서 손거울도 쓰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뒤통수도 찍어서 보고 뭐 한다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결국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 면이 아니라 그냥 아이 하나면 된다 뭐 약간 이랬던 게 결국 지금같이 거울을 안 보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딩크족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안 보고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들한테는 이제 어떤 날은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니까 속이 터져갖고 와다다 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모습이 진짜로 보이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좀 지나서 느끼는 건 그 나이 때 내 모습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낫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우소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진짜 해우소보다 그 항공사 있을 때 저는 담배는 안 피는데 그 정비경납고 행가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옥상에 이제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 공간이 없었다면 그 긴 세월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구나.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통계를 내보면 남자들은 집에 화장실에 갈 때 폰 가지고 들어가면 여자보다 빨리 안 나오고 여자들은 직장에 가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화장실에서 빨리 안 나온대요.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확실히 화장실이 해우소 역할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아까 벽에 쓰여진 낙서라든가 다른 분들 막 시도 써놓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자체가 약간 해우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술집하고 노래방도 원래는 해우소 역할을 사업화했던 건데 근데 요즘 이제 그 술집하고 노래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AI가 해우소 역할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AI 가지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또는 어떤 분은 감정까지 달래고 모르는 거 물어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AI 자체가 해우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이렇게 느낍니다. 조개의 눈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결국은 그 우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뒷단계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진주가 된다는 그 과정을 보면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석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동시에 드는 게 진주가 커질수록 그 조개는 먹을 수 있는 조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기고 맛이 없어진다고 실제 살 부분은 그래서 못 먹는 조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나이 들어가면 몸에 이리저리 만져보면 지방종 잡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몸에 그 있었던 그 불편한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런 거니까 그 생각도 조금 났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실제 여기서 겉으로 이렇게 읽히는 것 말고 또 조금 더 단계를 나가보면 결국 우리가 나라고 믿는 거 우리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게 진주가 아닌가.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계속 겪으면서 그게 응어리져서 점점 만들어진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를 나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면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익을 위해서 아까 진주를 얻기 위해서 상처를 낸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익을 위해서 그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이렇게 그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 그것도 결국 진주 얻겠다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거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아까 얼핏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상인들 전쟁 계속 유발시키면서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주가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세계인들을 이렇게 그 힘들게 만드는 거 요런 쪽의 면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면 말고. 예, 그리고 모래 하늘에서 세상을 보라 그 대목에서는 그 1번하고 저는 연결돼서 생각이 됐는데 모래에서 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유리 가지고 보통 거울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모래를 통해서 거울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아이가 작잖아요. 아이는 작고 이러니까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모래 하늘 세상을 보러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된 게 양자역학 부분에서 그 중첩과 얽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그 하나가 전체에 이렇게 동시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서로 반영하고 빛의 반사를 본다는 면에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거울이 된 거 아닌가. 나도 모래 하나로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어른의 세상을 보는 것, 그 생각도 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드라망 있잖아요. 인다라망, 그거 제석천의 창고에 있는 그물의 구슬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 그 대목도 그 모래 하나의 세상을 보라 요거에서 이제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고난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고난이 이제 이거는 3번하고 연결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결국 그게 있어야 모래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닌가. 사실 고난이 없으면 자꾸 일반화하고 덩어리로 져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세상을 그럴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사건이 터지고 고난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고심하는 순간이 모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순간 또는 그럴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느낀 부분은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 거울은 뭐 하나 투명하고 정직하다 그래야 되나요? 있는 사물을 그대로 이제 비추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른의 행동을 이제 아이가 담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공 원장도 이제 손녀인가요? 손녀가 생긴 거죠? 손녀? 네. 손녀는 할아버지의 거울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나 이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대에 맞게 손자, 손주는 할배, 할매의 거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거울이 주는 의미는 저는 어떤 그 진실,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해우소는 이게 이제 뭐 건강할 때 해우소의 개념이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이 건강치 않다, 질병에 걸렸다든지 노쇠가 되는 경우에 화장실이 결국은 이게 굉장히 가기 싫은 데거든요. 모든 고통이 또 시작이 되는 게 해우소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제 직장 제거 수술을 제거간 직장 종양에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술 이후에 그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조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해우소라는 게 이것도 건강할 때 진짜 해우소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 특히 요즘에 이제 이런 핵가족이라든가 1인 가족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는 해우소라고 하는 부분이 이 커뮤니티라든지 동아리 이런 활동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고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 해우소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해우소라고 하는 거를 아마 한자로 써보십시오 했을 때 한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게 한자를 잘 안 쓰는 경향이니까 이거 세 글자 쓰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또 한문을 안 배운 세대들은 해우소를 설명해줘도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 진짜 딱 의미가 관철이 되는데 한자를 모르면은 이제 한자를 풀이하면은 이거 해석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한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개의 눈물, 여기에 뭐 인간이 평가했을 때 조개의 어떤 그 고통, 아픔, 그런 그 생리학적 변화에 의해서 진주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진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고통인지 기쁨인지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 진주 하면서 이제 항상 저는 떠오르는 게 그 어떤 스님의 살이라고 하나요? 고승이나 열애의 어떤 시신을 우리가 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비식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했을 때는 이게 사리가 생기지가 않는데 그 전통적인 그 다비식을 통해서만이 사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사리와 어떤 조개의 진주하고의 어떤 또 관계를 한번 또 생각해 봤고요. 모래 이제 얘기 나오면서 여기 이제 극대하고 극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극미와 극대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 아마 이제 요즘에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스마트폰이 카메라 뭐 버금가는 그런 좋은 화질과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사물을 찍을 때 아주 그냥 그 확대해가지고 극미의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또 기쁨을 느끼고 내 광각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파노라마 이런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모래 한 알에 우주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처럼 실제로 인간이 봤을 때는 모래는 극미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생명체인 개미나 더 작은 생명체들이 그 모래 하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바위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아나가는 것이 극미와 극대의 세계에서 어떤 조화로운 삶을 구가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마 기간 중에 이제 거의 뭐 장마는 좀 이제 잦아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습도는 높아서 아주 무덥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